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때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열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러분, 외신들이 겪은 그 북한의 황당한 취재 실태, 그러니까 뭐 취재 실태라기보다도 외신 기자들이 북한에 가서 취재하면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올리자고 합니다. 평양에는 그렇게 외신들이 많이 나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양 지국에 진출한 외신은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인타르팍스통신, 그리고 미국의 AP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그 다음에 일본의 교도통신. 아마 이게 유일할 거예요. 이 기자들이 그동안 북한에서 취재하면서 겪은 거를 이제 그 인터뷰 형식으로 나왔는데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외신들이 겪은 북한의 황당한 이야기는 감시가 많고 기자들을 상대로 앵벌이, 외화벌이 한다. 뭐 요건데 북한을 방문한 외신들의 공통점은 뭐 당국의 감시가 심해서 워낙 취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고요. 뭐 특히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의 조나단 케이먼 기자의 이야기가 좀 의미심장한데, 모든 기자들은 북한 당국의 감시원이 배정돼 개별 인터뷰를 하지도 또 호텔 밖으로 홀로 나가지도 못하며, 싱가포르 매체인 채널 뉴스 아시아의 제레미 고 기자는 평양에 가서 취재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부분들은, 만약에 이 감시원이나 안내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겁을 준다는 거예요. 겁을 줘서 뭐 추방시킬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공화국 법으로 당신을 체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외무성에서 나온 감시원들이 따라붙고, 또 미리 그 취재할 인터뷰 내용도 샅샅이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그리고 또 뭐 일반 뭐 등짐을 지고 가는 사람, 뭐 좀 힘들게 일하는 사람, 이런 건 다 못 찍게 한다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근데 이제 감시가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외화벌이, 앵벌이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로이터 통신의 수린 웡 기자가 겪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웡 기자는 북한 취재를 가면서 한 7일간을 머물렀는데, 한 121명이 7일간을 머물렀는데 1인당 한 2,500달러를 강제로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500달러.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북한 주민 한 명이 5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수익과 맞먹는다고 뭐 덧붙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삥을 뜯느냐. 웡 기자는 비자 발급 비용으로 137달러, 베이징 평양 왕복 항공료 522달러, 호텔비 748달러, 400메가바이트 용량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휴대폰 심 카드를 사용하는데 350달러. 뭐 그냥 다 돈이에요. 그리고 뭐 교통비 명목으로, 프레스룸 비용으로 뭐 커피 한 잔에 뭐 5달러 이상씩 냈다고 하니까, 아주 북한이 이 외국 기자들한테 이 삥을 뜯는 건 도사거든. 그러면서 왕 기자는 자신이 사용한 호텔 열쇠에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벗겨졌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 아마 호텔 가면은 키가 있고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금이 같다고, 그게 좀 벗겨졌다는 이유로 뭐 3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다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제 취재 중에 취재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 났는데, 기자에게, 그 외국 기자에게 이 차를 고쳐야 되니까 100달러만 급하게 좀 빌려줘라. 지금 이거 부품을 사와야 된다. 그래서 그 외신 기자가 100달러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를 수리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100달러를 돌려주지 않아서
왜 100달러를 돌려주지 않느냐 하니까 그 안내원, 보위원이죠. 보위원, 감시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 당에서 승인 나지 않았다. 당신에게 빌린 돈 100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당에서 승인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갈 때까지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00달러를 황당하게 떼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취재를 가는데, 북한에는 그 열악한 게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 그 지방에는 화장실 없는 데가 또 많아요. 일반 개인집들 외에는. 하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오줌은 말이 없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감시원이 물어보니까 감시원이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뭐 밖에 나서 오줌을 싸고 와라 아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이 없는 데서 오줌을 싸고 들어왔는데 며칠 후에 당신이 오줌을 밖에서 오줌 누는 거를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보고 노상방뇨로 신고했기 때문에 20달러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20달러 삥을 뜯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취재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긴박한 상황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영국의 AP, 영국 기자의 이야기인데 카메라 받침대로 어떻게 하다가 북한의 여자가 맞았대요. 카메라 그 트라이포트에. 그래가지고 뭐 그냥 넘어갔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갑자기 이 온몸에 팔하고 온몸에 깁스 같은 걸 하고 와가지고 이 카메라 이 당신에게 만났는데 이거 다 나 부러졌다. 뭐 이러면서 100달러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100달러를 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자세한 북한 새끼들은 생양아치 이렇게 보면 또 이제 교도통신 이야기. 교도통신의 일본 기자는 같이 유럽의 기자와 취재를 하다가 그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 데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었다는 거예요. 미술관을 아마도 취재를 했나 봐. 김일성, 김정일 사진에서 후레쉬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관리원, 보위원이 다가오더니 당신들이 후레쉬를 터뜨려서 우리 김일성, 김정일 동지 초상화 그림이 손상됐다. 그러면서 200달러를 또 뺏어갔다는 이야기. 황당하죠. 그리고 더 황당한 부분들은 뭐냐면 난 이건 진짜 웃기더라고. 그 프랑스 기자의 이야기인데 이제 동물원에 취재를 갔는데 이제 그 동물원에서 이제 그 북한 어린이들이랑 뭐 노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갑자기 단체로 막 울어대더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있더니 저 동물원에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 카메라를 찍고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 평양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피해를 줬으므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달러를 또 삥을 뜯겼다는 이야기.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어떤 유럽 기자는 이제 지방 출장 시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북한은 다 이제 수세식인데 지방에 있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변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제 내릴 물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직 물이 없어 변을 못 내렸다 했더니 감시원이 딱 나오더니 내가 지금 그 변을 내릴 물을 가지고 오겠다며 5달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어떤 기자는 이제 술을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그 호텔 내에 있는 방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뭐 다 닦아내긴 했대요. 닦아냈는데 그 다음날 당신이 이 호텔 안에서 오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대청소를 해야 된다. 왜? 여기 있는 김일성 초상화가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하면 우리는 대청소를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뭐 50달러를 뜯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신들 이야기. 황당하죠, 여러분. 그런 감시가 심하고 통제가 심한데도 그렇게 취재를 하는 외신들 보면 저는 존경심이 절로 납니다. 5월 31일 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진리 전 AP 평양 지국장 취재를 했어요. 그 취재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우선 진리 전 AP 평양 지국장은 평양에서 취재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인내심이고
그리고 그 인내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네들은 한계에 다다랐을 때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AP통신 평양지국장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했습니다. 뭐 전기가 없어서 또 혹은 뭐 지방에 나가면은 애들이 영양실조에 너무 걸려서 또 이제 그 평양하고 지방하고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더군다나 그 지금 뭐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들이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이제 평양의 문을 열어 제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진리 전 평양 주재 AP 지국장은 그동안 김정일이가 이 외신을 통해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잘해왔으며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과 나아가서는 북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을 통한 북한 인민들의 결집력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제일 많은 불만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 기자뿐이 아니라 인도주의 요원, 또 외교관들 모두 어떤 북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됐으며 또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는 북한의 관리들은 다 공포에 잡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은근슬쩍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프랑스 AFP 통신의 기자의 이야기도 뭐가 있냐면 그 기자들한테 삥을 뜯잖아요. 그 삥을 뜯으면 이제 술 마시면서 물어봤대라는 거예요. 아니 뭐 돈 달라고 허심탄회 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이게 이렇게 좀 더티한 방법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하는 그 감시원의 이야기가 그러더라는 거지.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든 법 위반이든 뭐든 덤태기를 씌워서 기자들을 상대로 달러를 어떻게 하든 벌어들여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가 북한의 감시원들이나 또 안내원들이 그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한다라는 겁니다. 강탈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AP통신 평양지국장 진리의 이야기의 핵심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북한은 이간질을 많이 시켰다 이거예요. 외신들. 뭐 신화통신이나 인타르팍스통신 같은 이타르타스통신 같은 그 러시아하고 중국 기자들에게는 선의를 많이 베풀고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일본 기타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왕따를 많이 시켜서 황당할 때가 많았고 또 이 북한 당국은 기자들을 상대로 분열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기자들 외신 기자들 자체를 분열을 통해서 자기네가 좀 길들이게 하려고 했던 거지. AP 통신 기자도 여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AP 통신 기자는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짤막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았다면 그 감시원이나 안내원들의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싶었다.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받으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취재가 더 많다. 요게 이 핵심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외신들 평양 주재하고 있는 외신들이 북한에서 취재하면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외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멸공.